사람들은 니체를 이렇게 기억한다. 미친 철학자. 신은 죽었다고 말한 위험한 사상가. 그러나 이상하지 않은가? 정작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강의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조롱과 무시 속에 흩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전 세계가 니체를 읽는다. 성공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자기 삶을 다시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그의 문장을 찾는다. 왜일까? 왜 니체의 말은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읽히기 시작했을까? 니체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말라. 나를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라. 이 철학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다. 시대에 맞추기 위해 사상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결국 그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말년의 니체는 말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니체의 사상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가 침묵한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말을 읽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은 과연 실패한 삶인가? 아니면 가장 고독한 방식의 성공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니체가 왜 평생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해졌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한 철학자의 몰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끝까지 살아내려 했던 한 인간의 기록이다. 니체는 처음부터 세상과 싸우려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인정받고 싶었던 청년이었다. 어릴 때부터 니체는 매우 성실했다. 공부를 잘했고 규칙을 지켰으며 교수들이 좋아할 만한 학생이었다. 24살의 니체는 기적처럼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된다. 이 나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성공이었다. 사람들은 니체를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작 니체 자신은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불안을 늘 품고 있었다. 그는 강단에 섰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강의는 해야 했고 기대에 맞춰 말해야 했으며 기존 학문을 존중해야 했다. 그의 안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꺼낼 수 없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처음으로 숨을 쉰다고 느꼈다. 이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간은 이성보다 욕망과 고통에 지배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그 철학에 깊이 매혹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낀다. 이 철학조차 자신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니체가 진짜로 고민한 것은 진리보다 삶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었다. 그 질문은 점점 그의 몸을 잠식한다. 두통이 찾아왔다. 구토가 반복되었다. 시력도 급격히 나빠졌다. 니체는 젊은 나이에 이미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 있으면 현기증이 몰려왔다. 글을 쓰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버티려고 했다. 교수라는 자리와 사회적 인정과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니체는 점점 깨닫는다. 이 자리에 머무를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선택해야 했다. 안정이냐 자기 자신이냐의 문제였다. 그리고 니체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한다.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는다.
미래가 보장된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온 것이다. 사람들은 그 선택을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니체에게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적는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순간부터 니체의 삶은 철저히 고독해진다. 수입은 거의 없었고 거처는 떠돌았으며 늘 혼자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니체의 사상은 비로소 시작된다. 인정받지 못해도 환영받지 못해도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삶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 맞추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향해 묻기 시작한다. 너희가 말하는 도덕은 누구의 것인가? 너희가 말하는 성공은 정말 너희의 선택인가? 이 질문은 곧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니체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말을 세상에 던진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어떤 고독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이 왜 니체를 완전히 고립시켰는지도 곧 드러난다. 니체가 교수직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급격히 조용해진다. 강의실의 소음은 사라지고 편지와 원고와 침묵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소속이 없었다. 대학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으며 기대해 줄 청중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다. 그리고 니체는 그 잊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유럽 곳곳을 떠돌았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이탈리아의 해안, 프랑스의 조용한 숙소가 그의 임시 거처가 되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걷고, 생각하고, 메모하고, 다시 걷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 극심한 두통이 반복되었다. 빛을 보면 눈이 찢어질 듯 아팠다.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니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고통이 자기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 니체는 말한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통로라고. 이 시기에 니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짧고 날카롭고 시처럼 압축된 문장들이다. 그는 더 이상 학자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 삶의 상처 입은 한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때 쓰인 책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다. 이 책에서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해체한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관습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불편해했다. 도덕을 의심하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서점에 놓이지도 않았고 비평가들은 외면했다. 니체는 책을 출판할수록 더 가난해졌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해받기 쉬운 말로 자신의 생각을 낮추지 않았다. 이 시기 니체의 삶은 완벽한 실패처럼 보인다. 명예도 없고 안정도 없으며 인정도 없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시간을 자신의 가장 진실한 시기라고 기록한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언어로, 자기 리듬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독 속에서 니체는 한 가지를 확신한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삶과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은 대개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선택한다. 고립을.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그는 더 위험한 사상을 준비한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사상이었다. 안정을 주는 철학이 아니라 각성을 요구하는 철학이었다. 곧 그는 인간이 기대어온 모든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신, 도덕, 진리, 의무, 그리고 삶의 의미. 이 질문들은 니체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대신 그를 한 단계 더 멀리 데려간다. 이제 니체는 위로받고 싶은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려는 인간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그는 한 책을 쓰기 시작한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책,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통해 니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선언한다. 그 선언은 그를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를 철저히 니체로 만든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책이 아니다. 이 책은 설교도 아니고 이론서도 아니다. 니체는 이 책을 노래처럼 예언처럼 산문시처럼 썼다.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이야기를 던진다. 산에서 내려온 한 인물, 차라투스트라. 그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러 온 존재였다. 차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존재도 아니다. 초인이란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인간이다. 어제의 나를 의심하고 오늘의 나를 단련하며 내일의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했다. 힘 있는 자의 논리로, 강자의 폭력으로 이 사상을 왜곡했다. 니체는 그런 해석을 끝까지 경계했다. 그가 공격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태도였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 앞에 서지만 늘 외면당한다. 사람들은 웃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 장면은 니체 자신의 삶과 닮아 있다. 그 역시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 말은 지금의 인간을 위한 말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인간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니체는 고독을 감수했다. 차라투스트라는 니체 생전에 거의 읽히지 않았다. 그는 책을 내고 스스로 몇 권을 사서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반응은 없었다. 니체는 실망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적는다. 나는 나를 이해해 줄 독자를 미리 상정하지 않는다. 이 책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지금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니체는 말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안정을 원하면서도 자유를 말하고 인정을 원하면서도 개성을 말한다고. 그 모순을 그는 잔인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체를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해지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깨어 있으라고 말했을 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결국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실패가 아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패배가 아니라 필연이었다. 이 책을 통해 니체는 분명히 말한다. 모두에게 이해받는 사상은 이미 죽은 사상이라고. 살아있는 생각은 언제나 외롭다고. 이 사상은 니체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리고 그 고립은 그의 몸과 정신을 점점 더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제 니체의 삶은 사상의 절정과 붕괴의 문턱 위에 놓인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후 니체의 삶은 더 좁아진다. 사상은 절정에 올랐지만 현실은 더욱 가난해졌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독자는 없었고 동료는 없었으며 지지자는 거의 없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에 와 있었다. 두통은 일상이 되었고 시력은 흐려졌으며 신경은 늘 날카로웠다. 니체는 편지에서 자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한다. 머리가 찢어질 것 같다는 말, 빛을 보면 눈물이 흐른다는 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고백. 그러나 그 편지들 속에는 불평보다 결의가 더 많다. 나는 아직 써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문장.
니체는 자신의 붕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몰아붙였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 시기 그는 도덕의 기원을 해부하듯 파헤친다. 선과 악은 영원한 기준이 아니라 권력과 약속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은 당시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니체를 무신론자라 불렀고 위험한 사상가라 규정했다. 그는 더 고립된다. 이때 니체는 한 가지 태도를 분명히 한다. 나는 동시대인을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그는 자신을 미래를 향해 던진 사상가라고 여겼다. 이 확신은 그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그를 소진시켰다. 니체는 점점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게 된다. 편지는 길어지고 문장은 격해진다. 그의 글에는 승리감과 불안이 뒤섞여 나타난다. 나는 나를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더 버틸 수 없다는 신호. 1889년 토리노의 거리에서 니체는 갑자기 무너진다. 말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고 그는 말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은 니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날 이후 니체는 더 이상 철학자로서 말하지 못한다. 글도 강의도 사상도 멈춘다. 니체의 침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왔다. 니체는 무너졌지만 그의 사상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침묵의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 니체는 이미 그 반응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제 그의 삶은 사상의 시간에서 돌봄의 시간으로 옮겨간다. 말년의 니체는 어머니와 누이의 보호 아래 조용히 살아간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니체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천천히 그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생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비로소 퍼져나갔다. 출판사들은 그의 책을 재출간했고 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한때 외면받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철학계의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니체를 미신의 파괴자로 무자비한 철학자로 기억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글 속에는 권력자가 아닌 인간, 자기 자신을 찾는 인간이 있었다. 이 아이러니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니체는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죽은 뒤에야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의 편지와 원고, 병상에서 쓴 메모들은 생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몸져누운 채 써내려간 글들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살아서 확인할 수 없는 평판과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재해석했고 시인과 예술가들은 그의 문장을 인용했다. 니체는 생전에 외면받았지만 사후에는 철학의 거인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셈이다. 그의 사상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맞추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니체의 철학을 자기 삶의 거울로 삼기 시작한다. 특히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그의 고독과 결단을 읽는다. 죽음과 고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강하게 다가온다. 니체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그의 편지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철학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아이러니하지만 니체는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려 했을 뿐이다. 그 선택이 사후의 명성을 만들어냈다. 그의 삶은 말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강요받지 않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다. 그 선택이 바로 죽음 이후에도 빛을 발한 사상의 근원이다. 니체의 사후 명성은 삶의 태도와 선택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묻는다. 나는 지금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니체는 죽음으로 경고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삶으로 묻는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후의 명성은 그의 선택이 남긴 그림자이다. 그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다. 그 힘이 결국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이제 우리는 니체가 남긴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철학적 명언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강력한 교훈이다. 이 교훈은 말한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진실이다. 니체의 삶과 사후 명성은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 니체의 삶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그의 사상을 만들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조차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었다. 죽음 이후 그의 명성은 폭발했지만 그 선택은 살아있을 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남들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은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니체의 글은 고통과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그 글은 지금도 우리를 깨운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권위와 도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니체는 살면서 거의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 고집이 결국 시간을 뛰어넘는 힘이 되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한 삶이다. 니체의 사상은 결코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준다. 죽음과 고립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교훈을 남긴다.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태어난다. 니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남들이 거부해도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나로 살겠다고 결심하라. 이 결심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이 된다. 그가 죽은 뒤 더 유명해졌듯이 우리의 선택과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니체의 삶과 사상은 끝없는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삶의 의미가 다시 시작된다. 니체의 목소리는 멀리 있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흔든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만든다. 그것이 니체가 남긴 최후의 교훈이다.